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공간 촬영 데이터에 대해서 조금 더 보고, 오늘은 실내에서 촬영한 데이터와 외부에서 야외 환경에서 촬영했던 데이터를 좀 비교해 보면서 이것들은 왜 잘 나오고 어떤 것들은 왜 안 나오고 데이터 간의 어떤 그런 차이를 보이는지 오늘은 그런 걸 좀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제가 계속해서 설명드리는 부분 중에 포토그래머트리라는 그 정의에 대해서 좀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사진을 이용해서 3D를 만드는 그런 기술이다 보니까 피사체 촬영과 공간 촬영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고, 이 차이에는 무조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더 선명하게, 조금 더 구석구석 이렇게 많은 사진을 촬영을 해달라는 말씀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피사체 촬영 같은 경우에는 주로 작은 영역을 포착하는 데 사용되기 때문에 어, 사진 개수도 사실 많지 않아도 괜찮고, 뭐 우리가 촬영했던 장작이라던가 신발, 얼굴, 아니면 건물 내부의 작은 부분들, 지금 이 공간만 하더라도 피사체에 가깝습니다. 거의 작은 부분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촬영 방법 자체는 360도로 다양한 각도에서 여러 번 촬영을 해주시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피사체의 주변을 완전히 둘러싸고 있는 사진을 얻기 위해서 이 각도를 좀 많이 변화시키는 그런 촬영 방법이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저번에 설명드렸었던 이렇게 삥 둘러서 360도로 촬영을 하는 방식을 선택을 하고 있었고요. 이런 방식으로 촬영이 진행됐었고, 촬영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해달라는 말씀도 계속 드렸었고, 가능한 많은 어떤 세부적인 디테일한 부분들을 포착하기 위해서 사진도 사실 고해상도의 사진을 사용을 해주시면 좋고요. 뭐 전문적인 촬영 장비나 조명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는 조명이 없이 주어진 조건 안에서 촬영을 또 핸드폰 카메라로, 휴대폰 카메라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이런 부분들은 선택하실 수 있다는 말씀도 드렸었고, 주로 피사체 촬영에서는 어, 근거리 촬영으로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카메라를 가까이 대고 휴대폰 기준으로 보면 그 앵글 프레임을 꽉 채워서 근접 촬영으로 좀 진행을 했었고요. 공간 촬영과의 어떤 차이점을 보게 되면 주로 큰 영역이나 어떤 거리를 포착하는 데 좀 사용이 돼서 뭐 여기서 들어주는 예시는 조금 더 넓은 범위에 해당이 됩니다. 건물, 도시의 거리, 어떤 지형 이런 부분들이 되겠는데, 이런 부분들이 정말 큰 뭐 굉장히 넓은 영역의 어떤 촬영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드론이나 이런 좀 더 전문적인 촬영 장비 그런 것들이 더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공간 촬영이라고 보여드렸던 작은 영역, 이거는 피사체가 포함된 어떤 그 공간에 대한 구성, 이런 게 가능한가? 이런 것들을 위주로 이제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방법적인 부분에서 일반적으로 하나의 공간에서 움직이면서 여러 장의 촬영을 진행을 하는데, 이 멀리 떨어진 피사체를 촬영을 하기 때문에 피사체가 제대로 표현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와 이 피사체까지의 거리,
피사체들이 제대로 표현이 잘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신발이나 얼굴 이런 것들을 촬영을 했을 때는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구석구석 촬영을 할 수가 있었지만 지금 이 공간 촬영 같은 경우는 조금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멀리 떨어진 상태에서 그 멀어져 있는 피사체까지도 디테일하고 세세하게 표현이 되어야 정상적인 어떤 갖춰진 구성의 그런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피사체의 거리마다 해상도나 이런 초점 이런 것들도 좀 달라질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촬영이 공간 촬영이 조금 더 어렵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간 촬영에서는 촬영하는 영역을 완전히 커버하기 위해서 이 겹친 부분을 좀 처리하는 겹쳐 이 포토그래머트리 소프트웨어가 겹친 부분들이 좀 조합돼서 3D 공간의 모델을 생성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거랑 동일하게 약간 그런 환경에서 어, 촬영을 정상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 사진을 겹쳐서 촬영하는 거 지금처럼 이 정도로는 촬영이 잘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더 많이 겹치고 더 디테일한 촬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공간을 했는데 사면이 벽면인 어떤 실내 공간을 촬영한다. 그러면 그 공간의 전체적인 부분을 다 표현할 수 있도록 위부터 아래까지 촬영을 전체를 다 진행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구체적일수록 좋고요. 촬영을 많이 할수록 좋고요. 데이터가 많을수록 좋고 화질이 좋을수록 좋고 선명할수록 좋고 그런 조건들을 충분히 갖춰주지 않으면 공간이 제대로 표현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좀 다양한 사례들을 좀 많이 촬영을 하려고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촬영 같은 경우에도 실습 과제를 촬영을 할 때 약간 시간적인 부분이나 좀 어려운 부분, 구체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하기 위해서 저희는 한쪽 벽면만을 촬영을 하는 걸 실습 데이터로 제작해서 실습 과제로 이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사면 촬영을 진행을 하기에는 강의가 끝나고 해야 하는 그런 촬영 과제들 이런 것들이 꽤 있기 때문에 리토폴로지나 이런 다른 툴만 하더라도 배우고 익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 그런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촬영하는데 시간을 많이 소요하지 않도록 이론적인 강의를 조금 더 배제시키고 좀 실전적인 부분들 또 활용성이 높은 어플리케이션들 이런 걸 위주로 촬영 기법이나 이런 걸 좀 많이 알려드리고 있고요. 실제로 제가 테스트를 해보면서 네, 강의를 또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촬영했던 데이터들 몇 개를 좀 더 보고 공간 촬영에서는 어떤 게 조금 더 달랐는지 이런 것들 같이 보여드려 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요 어, 벽면 공간에 소파가 같이 있는 이 영상 두 개 여기도 있는데 이런 이런 류의 촬영 같은 경우에는 사실 피사체 촬영에 가깝습니다. 어떤 작은 공간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근접 촬영을 진행을 했고 벽면 공간이 표현이 되는 것까지 구성을 하는 게 어, 사실상 그 공간 촬영의 범주 안에 들어가지 않은 어떤 작은 영역의 촬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피사체 촬영에 가깝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전에는 조건상이 다릅니다. 자, 이전에는 실내등이 켜져 있는 상태, 그리고 꺼져 있는 상태에서 촬영을 했을 때, 또 어떤 다른 부분들이 나타나겠죠. 조명 조건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지금 조명 조건이 변경됐는데도 불구하고 실내등을 끄게 되면 더 골고루 이렇게 조명 환경이 고른 조명 환경, 그러니까 다 동일한 빛을 받게 되는 그런 환경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그 일반적인 그런 생각들이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창문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즉 빛에 따라서 지금 그림자가 이 조명 환경에 있을 때보다 조명이 없는 환경에서 자연광을 받았을 때 조금 더 그림자가 뚜렷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시간대에 따라 다르고 날씨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런 조명 환경은 좋은 환경은 아니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는 이 윗부분 촬영을 많이 진행을 했죠. 벽면 같은 경우도 이미지가 겹치는 부분들을 특징 근각으로 잡아서 3D 모델을 형성을 해야 되는데 벽면 같은 경우에 이렇게 콘센트 꽂는 곳, 이 단자 4개 제외하고는 어떤 특징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내 환경에서 촬영을 진행을 하시려면 어떤 피사체가 많은 게 좋고 또 그 피사체가 많다고 해서 제대로 표현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피사체를 제대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구석구석 그 피사체의 어떤 모습들까지 다 촬영을 각자 또 굉장히 많은 촬영이 필요할 겁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건상으로만 보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리얼리티 스캔의 경우에는 새 프로젝트를 열고 오토로 촬영을 하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열고 나면 이 오토로 촬영을 하는 그런 과정보다 어, 지금 폴리킴 기준으로는 지금 오토로 자동 촬영을 해놓고 촬영을 진행을 했었는데 픽스보디가 그 다시 정정할게요. 자, 지금 폴리킴 같은 경우는 오토로 촬영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흔들림을 보정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렇게 자동으로 어떤 피사체를 정확하게 짚어내서 촬영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리얼리티 스캔이라는 어플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능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좀 촬영을 하실 때 어, 좀 각자의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리얼리티 스캔 같은 경우는 iOS 버전만 호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iOS에서 리얼리티 스캔을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촬영을 하면서 아까 봤던 것처럼 그 포인트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그 포인트가 형성이 되는 게 바로바로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고 어디가 촬영이 덜 됐는지 잘 됐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고요. 반대로 폴리킴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촬영을 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위치만 잘 이동시켜주면 어느 정도 촬영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조건상의 장점들이 각자 각각의 어플에 다른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사용을 하실지는 좀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일반 촬영을 해서 나는 픽스보디로 작업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작업을 진행을 해주셔도 되고요. 특히나 이 공간 같은 경우는 촬영하는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생각보다 좋은 결과물을 얻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습니다. 이 공간 촬영이라는 게 피사체 촬영에 비해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는데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명이랑 그림자 지금도 조명을 껐는데도 불구하고 이 그림자나 이런 것들이 조건상에 예상이 없던 어떤 불필요한 조건들이 형성이 된 거거든요. 이런 것들도. 그래서 조명이나 이 그림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어, 사진의 세부 정보를 파악하는데 좀 어렵습니다. 이 그림자나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면 약간 어떤 방해 요소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촬영 시간을 좀 고려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녁이나 아침을 제외하고 해가 가운데 떠 있는 정오나 이런 시간에 촬영을 진행해 주시면 좋고요. 멀리 있는 피사체를 촬영을 하실 때에는 어, 이 거리나 이런 것들 때문에 피사체의 어떤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건물 촬영을 한다고 하면 굉장히 멀리서 전체가 다 드러나게 촬영을 한다. 이렇게 촬영을 한다고 했을 때 그 건물 가까이에 있는 세부적인 정보들, 뭐 예를 들어서 문이라던가 소화전이라던가 이런 게 잘 표현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어, 이 공간 촬영을 할 때에는 차, 뭐 사람 이런 차량이나 사람 아니면 어떤 그 동물이나 이런 움직이는 요소들 이런 움직이는 요소들이 같이 포착이 되게 되면은 3D 모델을 만들 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되겠죠. 그래서 촬영 시간을 잘 골라서 촬영을 해주시고 우리가 포토샵도 같이 배웠었잖아요. 그 뭐 사진 편집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후처리를 좀 먼저 진행을 하고 괜찮은 데이터를 얻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3D 작업을 좀 진행을 해주시면 좀 더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GPS 정확성 같은 경우에도 이 공간 촬영을 하게 되면은 픽스보디 소프트웨어도 그 프로그램도 동일했는데 어, 사진의 위치 정보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매핑을 해야 되는데 그 GPS의 정확성에 한계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GPS의 잘못된 결과가 뭐 어떤 건물이나 어떤 주변 환경들을 잘못 읽어내서 잘못 매핑이 되게 되면은 정상적인 결과물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조건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GPS 정확성에 한계가 있을 수 있고 높은 건물이나 실내에서는 신호를 잘 잡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정확성이 좀 떨어지고 이 GPS 외에도 보조적인 어떤 위치 측정을 하는 그런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특징점으로 잡을 수 있는 것들이
이 부분이랑 이 부분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이 공간 한쪽 벽면을 촬영하거나 요 피사체를 기준으로 그 공간을 구성할 때에도 약간의 어떤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캡처 처리 실패가 떴습니다. 모든 각도에서 본인의 객체를 볼 수 있도록 하세요라는 안내, 그리고 세션에 포함된 이미지를 편집한 후 다시 업로드하여 시도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 이미지들을 편집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 좀 촬영이 잘못된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좀 제거를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 상세 항목도 선택을 할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최적화나 아니면 중간, 전체, 라우 데이터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저퀄리티의 어떤 결과물을 얻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전체 선택을 했기 때문에 촬영이 이 캡처 처리가 실패가 된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중간이나 최적화된 데이터로 그렇게 해서 업로드하고 처리하기를 눌렀으면 이 기능을 이제 이 기능을 중간 단계 정도로 진행을 했으면 조금 더 처리 시간도 좀 줄어들고 어느 정도 괜찮은 결과물 수준의 그런 작업물을 볼 수도 있었습니다. 자, 지금 이 조명 환경에서 실내 조명이 켜진 상태에서 했던 것처럼 어딘가에 구멍이 있을지라도 괜찮은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었을 거고요. 저런 조건 하나하나가 이 캡처 처리 실패가 떴다고 하더라도 다시 또 다른 조건으로 또 뭐 이렇게 처리하기 이렇게 눌러주게 되면은 업로드 하게 되면 진행이 되는 경우도 있고 종종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어떤 환경에서 캡처 처리 실패가 뜨는지를 확신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캡처 처리 실패가 뜨더라도 그냥 동일하게 다른 조건으로 계속 업로드 앤 처리하기 눌러 보시면서 좀 그렇게 작업을 진행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정 안 된다고 하시면 재촬영을 하셔도 이 영상까지가 7분 57초, 8분 정도 걸렸다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촬영을 하면서 데이터를 만드는 데까지 8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6번 촬영을 한다고 하면 1시간 정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 안에 괜찮은 결과물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하든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든 우리가 사용하는 환경에서 어, 사용할 수 있는 환경에서 최선의 결과물을 얻는 것이 가장 목표로 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 이렇게 본인이 맞는 그런 환경을 선택을 해서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만 있으면 괜찮습니다. 지금 요 폴리캠 같은 경우에도 촬영 데이터 기준으로 캡처 처리 실패가 뜨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이 캡처 처리 실패라고 뜨더라도 다시 진행을 하게 되면 같은 데이터로 다시 진행을 하게 되면 정상적인 결과물을 얻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은 요 폴리캠이라는 어플이랑 그 리얼리티 스캔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일단 휴대성이 좋다는 그런 장점들이 있고 좀 사용하기도 편리하고요.
뭐 실시간으로 미리 보기나 이런 것들도 가능하고 편집도 즉시 가능하고 최적화나 이런 것들이 좀 꽤 괜찮은 그런 조건에 해당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플랫폼이랑 연동이 잘 돼서 그런 많은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캡처 처리 실패나 이런 것들이 좀 뜨더라도 아, 이 어플상의 문제는 아니고요. 우리 데이터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촬영만 하면은 잘 진행이 될 겁니다. 캡처 처리 실패 떴다고 해서 당황하시거나 그럴 필요 없고요. 좀 다양한 어떤 응용 분야나 이런 부분에 좀 적절하게 잘 사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촬영만 잘 한다면 어떤 환경에서든 좋은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데이터 한번 더 볼게요. 실내 공간에서 벽면을 촬영한 데이터입니다. 조명이 꺼진 상태에서 촬영을 진행을 했고요. 지금 약간 노란 어떤 그런 필터가 씌워진 느낌의 촬영 데이터가 얻어지고 있는데 이 조명 조건이 자연광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후 시간대이기 때문에 형성된 이런 조건들입니다. 자, 이렇게 촬영을 진행을 했을 때에도 정상적인 결과물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자, 이렇게 이런 결과물을 얻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왼쪽에 칠판 있는 부분 잘 나와 있고, 이렇게 콘센트 부분과 이 전선을 안으로 넣었던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특징점으로 잘 나와 있는데, 자, 이게 약간의 문제가 있죠. 이 벽면 같은 경우는 어떤 특징점이나 겹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아예 배제가 되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쪽 밑에 바닥면 쪽은 촬영이 잘 안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오른쪽 벽면 같은 경우도 촬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 이렇게 볼게요. 이 칠판 그리고 이 전선을 안쪽으로 넣어놓은 부분, 이 두 특징점 사이에 빈 공간, 이 빈 공간이 촬영이 잘 안 됐습니다. 이 빈 공간이 촬영이 안 됐고 이 특징점인 부분들만 어느 정도 표현이 됐죠. 이 빈 공간이 아예 비어 있는 상태로 표현이 됐고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다른 어떤 특이점들이 없다. 그래서 이 피사체들을 영역을 좀 지정을 해서 뭐 어떤 특징적인 부분들을 겹치고 조합해서 2D를 3D로 바꾸는 이 포토그래머트리 소프트웨어의 특징상에서는 이런 흰색 벽, 그리고 흰색 벽 중에서도 다른 특징이 없는 어떤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제외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어떤 사물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곳을 좀 촬영을 진행을 해봤을 때도 특징점들이 많죠. 여기는 뭐 사물함, 그리고 옆에 소화전도 있고요. 소화기, 콘센트 꽂는 곳, 그리고 흰색 벽. 여기서는 이제 조명을 끄고 촬영을 진행했기 때문에 지금 이 환경에서는 조명이 켜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조명을 켠 상태로 특징적인 부분들을 좀 촬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쪽 벽면이 구현이 잘 되면 정상적인 결과물을 얻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이런 피사체들까지도 좀 자세하게, 좀 상세하게 촬영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여기서 이런 반사되는 재질이나 이런 플라스틱이나 쇠 같은 재질, 이런 것들, 빛을 반사하거나 투과하는 그런 재질들은 좀 좋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피사체 중에 그런 것들이 좀 있었죠.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 아까 그 전자레인지라던가, 네, 이런 도서관 휴게실의 환경을 촬영을 진행을 했었는데, 이런 전자레인지 같은 것들, 반사가 많이 되는 이런 질감들, 촬영이 잘 안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 촬영을 진행을 할 때, 이런 반사 재질이나 이런 것들을 좀 배제해서 촬영을 해주시면 좋다고 말씀을 드렸고, 아까랑 비교될 수 있도록 지금은 특징점들이 많은 어떤 벽면을 촬영을 진행을 했죠. 그래도 좋은 조건의 촬영은 아니었고요. 여기도 캡처 처리 실패라고 떴는데, 다시 진행을 했을 때 좋은 결과물은 얻지를 못했습니다. 자, 이렇게 처음에는 중간에서 마스킹을 하지 않고 마스킹을 마스킹을 하지 않고와 하고 하는 그것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 중간 부분과 전체 부분, 최적화해서 뽑아내는 그 3D 모델, 이런 것들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요. 우리가 수많은 테스트를 다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저는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이렇게 진행을 했었고요. 동일한 조건으로 했을 때 결과물을 얻을 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윗부분이나 이 벽면 부분들, 아까 보셨던 그 칠판이 있었던 벽면, 그 벽면과 동일하게 사라진 것을 볼 수 있었고, 빛나는 재질로 된 소화기라던가 전자레인지 이런 것들도 제대로 된 어떤 3D 모델로 나오질 못했고요. 멀리서 촬영했던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좋은 결과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특히 실내 공간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GPS 정확성, 이 공간 촬영에서는 GPS 정보를 많이 활용을 하는데, 이런 정보들이 정확하게 매핑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떤 실내 공간에서는 신호 간섭이나 정확성,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시- 어,
그래서 이 GPS 외에도 어떤 보조적인 위치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좀 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픽스보디로 데이터 실습을 진행을 이제 강의를 했을 때도 뭐 신발 같은 경우에 야외에서 촬영을 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돌리더라도 어, 거기서 처음에 위치 정보가 나왔었죠. 맵이랑 레이클라우드가 있었고요. 레이클라우드 누르면 그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가 보였었고 그 위쪽에 그 맵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다 위치 정보들이 이렇게 저장이 돼서 이 GPS 정보가 활용이 되는데 실내 공간에는 어떤 신호의 간섭으로 인해서 어떤 특정 조건으로 인해서 이런 정보의 정확성이 좀 떨어질 수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조적인 위치 측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야외 환경에서 촬영된 그런 데이터를 좀 보여드릴 건데요. 자, 동일하게 소파를 촬영했던 방법과 동일하게 대략적인 바깥의 어떤 모습들을 좀 촬영을 했습니다. 주차장과 어떤 작은 건물의 한 벽면을 촬영을 했고요. 자, 가로로 눕혀서 촬영을 진행을 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동일한 방식으로 촬영을 합니다. 자, 그냥 벽면과 바닥면을 촬영을 진행을 했어요. 조금 더 앞에서 촬영을 했죠. 지금 같은 경우는 리얼리티 스캔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활용을 했고요. 자, 초록색과 노란색, 빨간색 부분은 없었죠. 벽면은 완전히 초록색으로, 아래쪽은 그래도 데이터가 좀 부족한 상황이죠. 노란색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조금 더 안쪽까지 이렇게 촬영을 진행을 해줬습니다. 좀 다양한 각도에서 많이 보일 수 있도록 촬영을 진행을 했고요. 단순히 벽면 하나만 촬영을 하는데도 어, 이 노란 부분 최대한 없도록 구체적으로 많이 촬영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자, 같은 각도로 촬영을 계속하고 있죠. 이 포토그래머트리 소프트웨어의 특성,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 이미지들이 겹쳐지고 조합되면서 3D로 공간을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환경에서 촬영을 하더라도 좀 여러 번 촬영을 좀 진행을 해주면서 특정 공간을 좀 형성을 했습니다. 자, 되게 단순한 어떤 벽면과 바닥면인데 실내 공간과 실외 공간에서의 어떤 특징적인 차이는 없었고요. 조명 조건이 좀 달랐고 조명 같은 경우에는 약간 흐린 날씨에 촬영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많은 양의 촬영을 진행을 했다는 거, 그런 부분들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내보냈을 때 자, 아예 크롭 기능을 사용을 하지 않고 전체적인 부분을 내보냈기 때문에 이 뒷부분에도 어느 정도
이 데이터가 형성이 돼서 약간 굵은 벽돌 같은 것들이 좀 있죠. 그리고 제가 촬영을 했던 부분은 정상적으로 정말 잘 표현이 됐습니다. 깔끔하게 표현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었죠. 데이터의 퀄리티가 생각보다 좋습니다. 이게 단순 실내 공간이냐 실외 공간이냐의 차이는 아닌 것 같고요. 데이터의 퀄리티가 생각보다 괜찮죠. 지금 이 조명 환경에서 빛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그림자 아니면 흐린 하늘이라서 그림자도 하나도 없고 어떤 빛 받은 부분, 그러니까 빛이 있으면 당연히 그림자가 있고 빛 받은 부분 제외하고는 약간 그림자가 지는 그런 부분들이 아예 없고 정확하게 다 같은 조명 조건을 받고 있죠. 이런 조건에서 좀 촬영을 진행을 해주셔야 공간이 조금 더 좀 잘 표현되기 쉽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좀 여러 가지 특징적인 부분들을 좀 공부를 해봤는데 어,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을 했어도 어떻게 되는지나 이런 것들을 좀 다음 시간이나 어, 나머지 두 개의 강의를 좀 활용을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우리가 실습으로 제출해야 하는 과제도 이렇게 한쪽 벽면과 어느 정도의 바닥면, 이런 정도의 공간을 구성을 했다. 그러면 이제 공간 촬영으로, 공간 촬영 실습 과제로 이제 제출을 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로 이해를 하고 그렇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촬영하는 것보다 이 공간 촬영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주로 큰 영역이나 어떤 특정 스트리트, 거리, 아니면 어떤 도시, 어떤 지형, 이 정도를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촬영하는 데이터는 개인 한 명이고 전문 장비가 없고, 날씨나 이런 시간적인 여유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을 해서 어떤 벽면이나 건물 하나를 촬영을 할 수 있으면 정말 좋고요. 실내 공간을 촬영할 수 있으면 좋고, 그게 아니라면 어떤 건물이나 벽면, 아니면 어떤 공간의 벽면과 바닥면 정도를 촬영을 진행을 해주시면 어, 제가 이제 공간 촬영에 대한 데이터를 얻었다라고 어, 해서 그런 실습 과제로 제출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까지 해서 이렇게 야외 데이터까지 확인을 했는데 다음 시간에는 좀 더 다른 공간에서 촬영된 야외 데이터라던가 제가 조금 더 큰 범위를 촬영을 진행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는지나 이런 것들 샘플을 좀 더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른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어떻게 진행을 할 수 있는지나 이런 부분들도 좀 고민을 해보고요.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어, 촬영을 할 때 이 조건상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상이 있잖아요. 이 실습 과제 중에서도 이 공간 같은 경우 얼굴이랑 공간 촬영이 굉장히 까다로운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고려를 해서 뭐 좋은 결과물이 아니더라도 좀 일단 촬영을 많이 해보시는 쪽으로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습 과제들을 많이 내고 있으니까 조금 더 좋은 결과물을 얻는 쪽으로 어, 이거 어플을 추천드린 이유도 그런 이유죠. 하나 촬영을 하고 데이터를 만드는데도 시간이 얼마 안 걸리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십 번 촬영을 했을 때 더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조금 더 활용성이 높은 그런 부분들로 좀 추천을 드리고 그런 부분들 이제 강의를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촬영을 많이 해보시는 걸 적극 권장드립니다.
이번 시간에서는 이제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다른 어떤 조금 더 큰 범위의 공간 데이터를 좀 구성을 해서 그런 부분들 촬영과 떤 부분들이 문제가 있는지 어플리케이션으로 가능한지나 아니면 다른 기법들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진행을 해볼게요. 감사합니다.